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이제 물리지 않는 물리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되게 많은 거를 배운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등 속도 운동을 배웠고 등 가속도 운동도 배웠고 그 다음에 등 가속도 운동에 대한 기출 문제에 나온 그래프라든지 또는 문제 상황들을 분석하는 걸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 등 가속도 운동을 비롯해서 물리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물리는 수학이 아니라 자연현상이에요.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그 물리에서 말하는 그 수치들, 뭐 속도라든지 속력이라든지 가속도라든지 그런 숫자들이 의미하는 그 의미, 그거를 제대로 완전 깊이 이해하게 되면 물리는 정말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심플 이즈 베스트란 말이 나오죠. 최고의 물리는 뭐냐면 가장 간단해서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그 기본으로부터 가는 게 물리에 관한 출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뭘 배웠냐면 변위란 것도 배웠고 그 다음에 속도라는 것도 배웠고 가속도도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이동거리라는 것도 배웠고 그 다음에 속력도 배웠습니다. 자, 이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위의 부류와 밑에 그 차이가 뭐죠? 네, 밑에 이동거리와 속력은 크기만 필요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방향이 의미가 없고 그냥 빠르면 얼만큼 빠른지, 그리고 이동거리면 뭐 몇 미터를 이동했는지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 아무 상관이 없었죠. 그냥 이동한 거리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배운 변위, 속도, 가속도, 얘들은 이동거리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고려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속도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거와 왼쪽으로 가는 건데 속도의 크기는 같지만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속도는 달랐어요. 맞죠? 그래서 이 방향이 정말 중요한 걸 말했고, 중요했다는 걸 말했고, 이 방향을 고려한다는 뜻은 뭐냐면 이 방향이 물리량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걸 말해요. 기억할 수 있겠죠? 물론 변이 속도 가속도는 방향도 물리량의 결정짓고 크기도 결정짓지만은 이동거리 속력과는 다르게 방향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 꼭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이 위에 밑에 보면 이동거리 속력이라는 건데 얘들은 이제 크기만 고려하는 물리량을 총 해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스칼라량이라고 불러요. 어려운 말로. 오케이. 근데 변이, 속도, 가속도 이런 물리량, 크기와 방향만 고려하는 물리량을 보고는 벡터량이라 부릅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벡터는 여러분들이 수학을 배울 때 기하를 배우게 되면 배울 것 같아요. 또는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수업 끝나고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 중에 힘이란 게 나오는데 그 힘이란 걸 할 때 잠깐 설명해 드릴 겁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이러한 우리가 배웠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연상에 존재하는 운동들을 하나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연상에 존재하는 운동은 크게 네 가지 부류로 분류를 할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뭘 가지고 분류를 할 거냐면 잘 따라와야 돼요. 지금부터 표를 그리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빠르기가 일정한 운동이 있어요. 이걸 보고 속력이 일정, 속도 아니에요. 속력입니다. 빠르기가 일정한, 즉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속력이 변하는 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속력이 일정하면서 방향까지 일정한 운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방향이 일정. 아시겠죠? 자, 그리고 속력이 일정한데 운동 방향이 변할 수가 있죠. 자, 그때는 속도도 달라지게 되겠죠? 방향이 변하는 운동. 그래서 크게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운동으로 분류를 해볼 겁니다. 속력이 일정하면서 방향이 일정한 운동, 속력이 일정하면서 방향이 변하는 운동, 속력이 변하면서 방향이 일정한 운동, 속력이 변하면서 방향까지 같이 변하는 운동, 이 네 가지로 분류를 해볼 건데 그럼 지금부터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가면서 우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아요. 우리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은 운동들을 분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따라오세요. 자, 첫 번째 예시를 보겠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예시. 에스컬레이터. 자,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많이 타봤죠? 전철 타고 갈 때라든지 또는 뭐가 있을까?
혹시 그 공항철도역에서 가다 보면은 맞나? 네, 서울역 쪽 가다 보면은 그게 있죠. 평평한 에스컬레이터 타봤죠, 여러분? 되게 재밌죠? 어쨌든, 그런 평평한 에스컬레이터 타고 간다든지 에스컬레이터 탈 때 보면 신기한 게 항상 일정한 속력으로 쭉 움직입니다.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데 방향도 일정하게 가게 되죠. 맞죠? 기억나시죠? 오케이.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면 속력이 일정하다. 그리고 방향도 일정한 운동을 말해요. 기억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에스컬레이터 운동은 속력이 일정하면서 방향도 일정한 운동이구나. 그래서 1번 운동 에스컬레이터 얘는 속력이 일정, 방향이 일정 운동이다. 우리 앞에서 배웠듯 속력과 방향이 일정, 즉 방향이 일정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속도의 크기는 속력하고 똑같죠. 이때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 등속도 직선 운동이라 불렀어요.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자,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는 등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구나. 근데 에스컬레이터뿐만 아니라 등속도 직선 운동은 되게 많아요. 이제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한번.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예시. 두 번째 예시는 뭐가 있냐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혹시 어릴 때 여러분 미끄럼틀 많이 타봤죠? 미끄럼틀 타봤고 빗면에서 내려오는 것들 뭐 타봤고 내리막길 운동 같은 것들 뭐 미끄럼틀을 합시다. 일반화시킬 게 뭐가 되냐면 빗면 운동. 그리고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은 자유낙하 운동. 자유낙하란 말은 어렵지 않아요. 자유롭게 그냥 가만히 자연스럽게 낙하시키는 떨어뜨리는 운동을 보고 자유낙하 운동이라 부르죠. 오케이. 자, 이러한 운동은 어떤 운동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게 땅이 있어요. 지면. 여기 공이 있습니다. 공을 똑 떨어뜨리면은 밑으로 움직이죠. 혹시 공을 떨어뜨리는데 밑으로 가다가 갑자기 위로 뽕 솟는 경우 봤습니까? 이거 아니죠. 아무런 외부에서 힘이 없다면 넣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럼 운동 방향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안 변하죠. 밑으로 계속 쭉 떨어지는 운동 방향이 일정한 운동입니다. 운동 방향 일정. 기억할 수 있겠죠? 운동 방향이 일정하고 또 어떻게 되죠? 네, 중량 자유낙하는 중력 가속도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 즉 1초 동안 속도가 10만큼씩 변하는 운동이었잖아요. 그럼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운동이 자유낙하 운동이겠죠. 그래서 운동 방향은 일정하지만은 속력은 변한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운동 방향은 일정하지만 속력은 변하는 운동이 뭐가 된다? 자유낙하 운동이 있구나. 또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잠깐 살펴봤겠지만 빗면에서 공을 굴리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쪽으로 속력이 점점 증가하죠. 가다가 쭉 방향이 바뀌는 경우 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도 맞아. 운동 방향이 일정하면서 속력은 변하는 운동이겠구나. 이때 이러한 운동을 보고 우리 무슨 운동이라 불렀죠? 자유낙하는 등가속도 운동. 기억할 수 있겠죠? 따라서 미끄럼틀 운동, 빗면, 즉 빗면 운동이라든지 이런 자유낙하 운동은 속력이 변한다. 근데 속력이 일정하게 변해간다. 기억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일정하게 변해가는 등가속도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일정하겠죠. 그래서 2번 예시 같은 경우는 속력이 변하면서 방향이 일정한 운동을 말하는 거구나. 기억합시다,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분석해서 분류를 하면 돼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분류를 배울 텐데 이게 조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선풍기.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줄 끝에다가 뭐 동그랑을 매달고 막 돌리는 거 해봤죠? 쥐불놀이 같은 것들, 그런 놀이 또는 놀이동산 해적목마 이런 운동, 이런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원형으로 운동을 합니다. 원운동, 맞죠? 원운동. 근데 여러분 해적목마 타본 사람 알겠지만 원운동을 하는데 속력이 일정하게 원운동을 하죠. 일정하게. 오케이? 그리고 선풍기도 속력이 일정하게 운동을 해요. 미풍이면은 약풍이면은 약하게 회전하고 강풍이면 더 빠른 속력으로 회전을 하겠죠.
자, 이러한 운동을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속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원 운동한다. 이렇게 해서 뭐라 부르냐면은 등속 원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등속 원 운동.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등속 원 운동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지금도 잘 봐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한 점이 있고 여기 실이 있고 끝에 물체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럼 얘가 중심, 이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뱅글뱅글 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실이기 때문에 거리는 다 똑같겠죠.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자체가 원이니까 일정하게 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물체는 지금 현재 얘 원을 중심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점점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속력은 일정하게 운동하는데 방향이 자꾸 바뀌죠. 여기서는 이쪽 방향으로 운동하고 여기서는 이쪽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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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이쪽 방향. 즉, 이 원의 접선 방향으로 운동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속력은 일정해요. 근데 운동 방향이 자꾸 바뀌는 운동을 합니다. 이러한 운동을 보고 뭐라 부르냐면 우리는 등속 원운동이라고 부르고, 아하, 속력은 일정하지만은 방향이 변하구나. 세 번째 예시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때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걸 한 개 도입을 해야 돼요. 뭐냐면, 자, 속력은 일정하지만 방향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뭐는 바뀔까요? 아하, 일단은 속력은 일정해요. 근데 방향이 변합니다. 방향이 변하게 되면 당연히 뭐도 변할까요? 속도도 변하게 됩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속도가 변하게 되면 뭐도 바뀔까요? 가속도도 변하겠죠. 자, 물론 속도가 변한다고 해서 싹 다 모든 운동이 속도가 변한다고 해서 가속도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운동 같은 경우는 속도가 변하면서 가속도도 같이 변합니다. 자, 우리가 속도의 방향은 알다시피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이죠. 예를 들면은 속도가 1m/s라고 한다면 오른쪽으로 간다. 기억할 수 있겠죠? 오른쪽으로 가는 운동 방향. 속도가 마이너스 2m/s라고 한다면 왼쪽으로 운동하는 운동 방향. 그래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가속도는 뭐냐면 속도가 변하는 겁니다. 속도를 더해주는 거잖아요. 속도를 더해주는 건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지만은 가속도가 일어나는 원인은 뭐냐면 힘이라는 존재 때문에 가속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은 속도를 더해주는 방향이겠지만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힘의 방향. 그러면은 이 원운동을 잠시 봅시다. 원운동은 원운동을 하는데 이 공이 원운동을 할 수 있게끔 힘을 가해주는 존재가 뭐냐면은 이 원의 중심으로 가는 힘이 이 원운동을 하게끔 만들어줘요. 원운동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힘은 누구다? 이 원운동으로 끄집어 당겨주는 힘, 안쪽으로 당겨주는 힘, 구의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힘.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우리는 구심력이라 부릅니다. 이 구심력의 방향이 구심력이 힘이기 때문에 이 힘의 방향, 이 힘 때문에 원운동을 하게 되고 이 힘의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속도 방향은 여기겠지만은 가속도 방향이 이쪽이잖아요. 여기서는 가속도 방향이 이쪽, 여기서도 가속도 방향이 이쪽, 여기서도 가속도 방향이 이쪽, 여기서도 가속도 방향이 이쪽, 여기서도 가속도 방향은 이쪽. 그럼 가속도 방향은 매 순간마다 속도의 방향도 변하고, 즉 속도도 변하고 가속도도 변하게 됩니다. 가속도의 방향이 변하죠. 그래서 이러한 운동을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가속도 운동이라 불러요. 가속도의 크기는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방향이 변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변합니다. 왜? 가속도는 벡터량, 즉 방향이 필요한 운동이었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하, 등속 원운동은 가속도 운동이구나. 꼭 기억합시다. 헷갈리면 안 돼요. 등 가속도 아닙니다. 가속도 운동입니다. 가속도가 변하는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네 번째 운동이 있어요. 자, 네 번째 운동은 뭐냐면은 진짜 중요한 운동인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농구공을 던져서 농구, 그리고 바이킹 운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뭐, 4개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농구 같은 경우는 공을 던지게 되면 쭉 가다가 툭 떨어진다, 그쵸? 그럼 얘는 속력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속력이 변하는 운동이면서 동시에 방향까지 같이 변해요. 그리고 바이킹도 타본 사람 알겠지만은 바이킹이 가장 높은 지점에 갔을 때 속력이 제일 느리고 0이 되잖아요.
근데 점점 속력이 빨라지다가 가장 밑에 갔을 때 속력이 제일 빠르고 다시 속력이 느려지기 시작하죠. 즉 속력이 변하면서 뭐도 변한다? 방향도 변한다. 기억할 수 있겠죠. 이게 뭐가 되냐면은 속력이 변하면서 방향까지 같이 변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농구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는 무슨 운동이라고 부르냐면은 포물선 운동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농구 골대가 있습니다. 골대. 여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공을 던집니다. 그 공을 슈 이렇게 가겠죠. 근데 이 농구공의 궤적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운동합니다. 던지는 순간 농구공의 속도는 오른쪽 방향의 속도와 즉 지편의 수평면의 평평한 방향의 속도와 수직한 방향의 속도의 합으로서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지표면의 평평한 방향의 속도는 계속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표면의 수직한 속도는 봅시다 한번. 던지는 순간 크게 올라가겠죠. 근데 가다가 점점 올라가다가 속도가 점점 느려지다가 이 최고점에서 위로 수직한 방향의 속도가 0이 되다가 이 순간부터 아래로 가게 되겠죠. 속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운동 같은 경우는 속력은 변해요. 근데 속력을 변하는데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지표면의 평평한 방향의 속도, 속력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지표면의 수직한 방향의 속도는 변해갑니다. 알 수 있겠죠.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속도가 변하긴 하는데 이 속도의 변화량은 일정합니다. 왜냐하면 수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위로 던진 것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위로 던졌기 때문에 속도가 변하는 방향은 무조건 아랫방향, 즉 중력 방향으로 속도가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공이 위로 던졌을 때 속도 변하는 방향은 중력 방향, 지표면 방향이고 이때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입니다. 즉 만약에 위로 던지는 속도의 공의 속도가 20m/s면은 1초 지나면 10m/s, 2초가 지나면 0m/s, 또 1초가 지나면 아랫방향으로 10m/s, 또 1초가 지나면 아랫방향으로 20m/s가 되겠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라는 일정한 가속도로서 공이 움직이게 되죠. 즉 속력도 변하고 방향도 변하지만 가속도는 일정해요. 어디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 방향으로. 따라서 얘는 가속도 운동이 아니라 등 가속도 운동입니다. 즉 이러한 포물선 운동은 가속도 운동이 아니라 무슨 운동이다? 등 가속도 운동이다. 왜? 중력 가속도를 받으면서 이 지표면의 수직한 방향의 속도가 변해가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진짜 헷갈리거든요. 시험에도 잘 나오고 모의고사도 잘 나오는데 헷갈려요. 꼭 기억합시다. 자, 그리고 바이킹을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농구했어요. 농구. 자, 바이킹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죠. 배가 있고 이렇게. 자, 이렇게 최고점에 갔을 때가 속력이 제일 뒤고 가면 갈 속력이 빨라졌다가 최고점에 가면 속력이 느려지겠죠. 따라서 얘도 속력이 변해요. 근데 운동 방향까지 변하는 운동이죠. 얘도 운동 방향이 변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쪽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가니까 얘도 운동 방향이 이쪽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가겠죠. 기억할 수 있겠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 운동도 속력도 변하면서 운동 방향도 같이 변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가만히 봐요 한번. 속력이 변하면서 중요한 거는 속도도 변하겠죠. 이쪽으로 움직였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근데 가속도 또한 변합니다. 왜냐하면 얘도 이 바이킹이 안쪽으로 당기는 힘하고 이쪽으로 당기는 힘의 합력이라 부르는 힘을 다음에 배울 건데 어쨌든 이 힘이 자꾸 힘의 방향이 변하게 돼요. 위에서 구심력이 자꾸 힘의 방향이 변했던 것처럼 바이킹도 이 바이킹을 잡아당기는 힘이 자꾸 변합니다. 방향이. 힘의 방향이 이쪽으로 가기도 했다가 이쪽으로 가기도 했다가 또 이쪽으로 가기도 해요. 어쨌든 이렇게 힘의 방향이 자꾸 변하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변합니다. 가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얘는 무슨 운동이냐면은 가속도 운동이에요. 기억할 수 있겠죠? 오케이. 바이킹은 가속도 운동이 있구나. 왜냐하면은 힘의 방향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가속도 방향이 변하고 따라서 가속도 운동이다. 농구는 달랐어요. 농구는 속력도 변하고 방향도 변하지만은 속도의 방향도 변합니다. 속도가 변하죠? 위로 갔다 아래로 가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니까. 그렇지만 속도가 변하는 것은 y축 방향, 즉 수직한 방향이고 걔의 변화는 중력 가속도로서 변하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이다. 기억합시다. 얘는 가속도 운동이에요. 등속 원운동은 가속도 운동이다. 할 수 있겠죠? 왜냐? 가속도의 방향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미끄럼틀 빈 운동은 자유낙하 운동이라든지 얘들은 등가속도 운동이고,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는 등속도 직선 운동이라는 것. 이 크게 네 가지 운동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뭐냐면, 속력이 일정하면서 방향이 일정한 운동, 속력이 변하면서 방향이 일정, 속력이 일정하면서 방향이 변하거나, 속력이 변하면서 방향이 변하거나,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의 운동, 네 가지 상황의 운동을 배웠습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운동 형태가 나와도 무조건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운동에 관련된 문제를 두 문제 정도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잘 푸셨죠? 네, 좋습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2번. 그림은 가는 일정한 빠르기로 움직인다. 그 말은 뭐냐면은 속력이 일정하다. 기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움직이는 무빙워크를 타고 간다. 근데 무빙워크를 보면 방향이 바뀌지 않죠? 네, 속력이 일정하면서 방향도 일정하다. 자, 두 번째. 일정한 빠르기로 회전한다. 일정한 빠르기란 것은 뭐다? 속력은 일정한다는 거 말이에요. 근데 회전한다는 것은 뭐가 바뀌죠? 그렇죠. 방향이 바뀝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 휘어지고 경사진례. 자, 경사졌다는 건 뭐냐면은 속력이 변할 수 있겠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휘어졌다. 자, 휘어졌다는 말은 말 그대로 방향이 바뀌는 거겠죠. 그래서 다는 속력도 변하고 방향도 변하구나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A 보실게요. 속력과 운동 방향에 모두 일정한 걸 고르라 가겠죠? B. 속력은 일정하고 운동 방향만 변하는 걸 고르라 나겠죠? 오케이. C.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걸 고르라 다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겠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그림은 건물 위에서 공을 수평 방향으로 던졌다. 수평 방향으로 던졌대요. 이렇게. 이때 옳은 곳을 고르라. 자, 수평 방향으로 던지게 되면은 이 지면과 수평한 방향으로 속도는 항상 일정합니다. 근데 뭐가 변하냐면은 수평면과 수직한 방향의 속도는 점점 증가하게 돼요. 얼만큼 증가할까요? 일정하게 증가하겠죠. 얼만큼? 1초에 10m/s 제곱만 1초에 10m/s만큼. 이거 보고 우리는 중력 가속도라 부르죠. 그래서 얘는 무슨 운동을 한다? 그렇죠.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 기억합시다, 여러분. 얘는 등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고 따라서 속력이 점점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하구나. 대신 우린 속력도 일정하게 증가하는데 밑에 즉 지표면과 수직한 방향의 속력만 증가하지 수평한 방향의 속력은 증가하지 않아요. 수직한 방향만 증가합니다. 수평은 일정해요. 그런데
이 속도와 이 속도의 합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운동 방향은 뭐다? 변하는 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얘도 포물선 운동인데 아하, 속력과 뭐가 변한다? 운동 방향 변하구나. 다만 속력과 운동 방향이 변하긴 한데 Y축 방향의 속도만 변하기 때문에 얘는 무슨 운동이다? 등가속도 운동이다. 기억할 수 있겠죠, 여러분?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에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공은 포물선 운동한다. 맞는 말이죠. 기억 맞고. 니은, 공은 속력과 운동 방향이 바뀌는 운동을 한다. 맞습니까? 맞죠? 맞습니다. 딕은 가속도가 변합니까? 아니죠.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가속도는 일정한 운동입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가속도가 변하는 운동은 뭐가 있었죠? 자, 가속도가 변하는 운동은 아까 봤지만은 등속원 운동. 얘는 속력은 일정한데 방향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가속도 방향이 바뀌죠. 그래서 가속도가 변하는 운동입니다. 또 뭐가 있었죠? 바이킹 운동. 얘들이 가속도가 변하는 운동입니다. 할 수 있겠죠? 이 포물선 운동은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이해합시다, 여러분.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두 문제를 풀었는데 오늘 했던 거 운동 4가지 분석하는 방법, 분류하는 방법 기억합시다. 속력은 일정한데 방향도 일정. 속력은 일정한데 방향이 변함. 속력이 변하고 방향이 일정. 속력도 변하고 방향도 변하고. 기억할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4가지 분리했던 거 잘 기억하시고 오늘 문제 푼 거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면은 가속도라는 것의 본질을 배울 거예요. 가속도를 일으키는, 가속도를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게 뭐냐면은 힘이거든요. 그래서 힘을 분석할 겁니다. 즉 뉴턴의 운동 법칙을 통해서 힘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알아볼 텐데 그럼 다음 시간까지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화이팅!